안녕하세요. 무성보리십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후 되면서 이렇게 밀려버렸어요. 밀려버려서 조금 별로네요. 외국인은 이 파란색이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은 뭐 그냥 주구장창 팔았고 계속 파는데 도대체 뭐 언제까지 파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늘은 연기금은 매수를 했고 투순도 매수했는데 금융투자는 이제 그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오후에 그 매도가 나왔네요. 거의 막판 가고 좀 매도가 나왔죠. 계속 매도하다가 막판에 매도를 좀 더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뭐 그 차트 분석을 제가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뭐 지금은 이제 연습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요즘 제일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이렇게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근데 코스피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힘이 엄청 좋죠. 거래량도 오늘 늘어나면서 약간 그 상승을 했어요. 1.4% 정도 상승하다가 이제 막판에 밀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코스피는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의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그 자금으로도 얼마든지, 이게 그 상승이 가능한가 봐요. 외국인이 오늘 뭐 무려 1,000억이나 팔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또 상승 마감한 거 보니까 그래서 현재 좀 이 시장 그 방향 분석이 쉽지가 않네요. 거의 이게 지금 V자 반등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어요. 근데 뭐 시장이 그렇게 가면 가는 거죠. 그냥 가면 가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어제 이제 친구가 오랜만에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커피 한 잔을 했는데 그 친구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친구예요. 뭐 주식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내가 이제 주식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차 한 잔 마시면서 삼성전자 사는 거 어떠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뭐지? 왜 이렇게 나오지? 이게 수정주가가 아닌가? 잠깐만요. 로그 왜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됐는지 수정주가 이제 뭐 삼성전자를 사는 게 어떠냐 이 타이밍에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친구가.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현재 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친구한테 한 그 답변은 뭐냐면 모르겠다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글쎄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알고 있으면은 삼성전자를 샀겠죠.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니까 지금 사는 게 낫냐 안 낫냐 좋냐 안 좋냐 이렇게 물어봐서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네가 지금 삼성전자를 사면 얼마나 보유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뭐 한 두세 달? 아니면 뭐 연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갖고 제가 이제 그랬죠. 뭐 두세 달 뒤나 연말 안에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는 건데
난 모르겠다. 그거는 내가 그걸 알면 너랑 얘기하고 있지도 않을 거다. 왜냐면 떼돈 벌고 있을 거니까. 그쵸?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지금 48,600원인데 뭐 3, 40%, 4, 50% 오를 것이냐 아니면 밑으로 떨어질 것이냐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는 그 투자 포지션을 아예 잡질 않아요. 그런 식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포지션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몰라, 올해 안에 뭐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모르는데 네가 삼성전자를 지금 사서 한 5년이나 10년 정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지금 사도 된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 많이 이상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처음에 삼성전자 사는 거 어때?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보유할 거냐고 물어봐서 단기간 보유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알 수 없다. 그런 거는 지금이 사도 되는 때인지 안 되는 때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한 5년, 10년 정도 보유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분할 매수로 조금씩 더 사면은 된다. 그리고 보유하는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지금 아마 3% 정도의 배당을 주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면 뭐 갖다 쓰거나 아니면 재투자하거나 하면 된다. 그리고 뭐 은행 예금 이자율이 지금 1%대이기 때문에 배당을 3% 정도 주면은 거의 2배 이상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배당 투자로서도 매력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식을 사는 이유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목적입니다. 그 외 목적으로는 접근하시면 안 돼요. 개인 투자자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외에는 주식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뭐 다양한 이유로 사겠지만 제가 투자하는 목적은 다 그겁니다. 하지만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인데 이거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수단, 전략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런 전략, 이런 수단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서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그 투자법이 됩니다. 남이 뭐 나는 이렇게 해서 뭐 50억을 벌었니, 100억을 벌었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대외적으로 그 얘기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실제로 하는 거하고 대외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틀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솔직해서 제가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아예. 근데 이제 뭐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블로그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언론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거랑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랑 글 쓰는 거랑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남한테 욕먹을 만한 것이 아닌 그런 것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초보자들이 굉장히 어렵죠. 투자 배우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고수들이 얘기하면 그런갑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되고 실제로 고수들은 뭐 자기는 말은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 그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사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가장 쉬운 전략이 뭐냐면 가치 투자입니다. 가치 투자. 이 전략이 가장 쉽습니다. 가치 투자가 투자에서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왜 어렵냐면 거의 감이나 경험에 의해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이 가치는 우리가 숫자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쉽고 초보자도 충분히 이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죠. 그래서 이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가치 투자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가치 투자를 하다 보면 저평가이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중요시 여기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저평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또 그 시간에 있어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왜냐면 저평가이면서 저평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그거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저평가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거는 지금 저평가이냐 아니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뭐 제 영상에서 항상 얘기했지만 저평가하고 주가 상승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저평가하고 주가 상승하고는. 대신에 저평가하면 기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기대 수익률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적정 가치가 10,000원입니다. 적정 기업 가치가 10,000원인데 내가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면 50%의 수익을 내죠. 근데 저평가가 10,000원인데 내가 8,000원에 사면 2,000원 싸게 사는 거죠. 그리고 15,000원에 팔면은 이번에는 50%가 아니라 거의 몇 프로죠? 15,000원 나누기 8,000원 하면 거의 87.5%가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는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지 저평가가 주가 상승으로 연결 지으시면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여부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평가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평가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삼성전자로 계속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삼성전자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투자의 포지션을 잡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포지션. 삼성전자의 현재 시가총액이 약 296조 정도 됩니다. 그쵸? 오늘 주가가 48,600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60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연초니까 우리가 연간 단위로 보면 약 이게 얼마야?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예. 매출액이 200조에서 약 230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지금 최근 5년을 보면.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26조에서 58조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작년에는 약 27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이제 세금도 내고 어떤 환율 효과 그리고 금융 그 비용, 이자 수익 이런 거 그런 효과, 뭐 세금 그리고 뭐 어떤 지분법 이익 이런 효과로 인해서 좀 변동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그 우리가
총액을 시가총액을 단기순이익으로 나누는 거를 퍼라고 그러잖아요. PER, 뭐 per, price, PER, earning, ratio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 변동이 심하니까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좀 심하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 영업 활동에서 창출된 그 이익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PER이 될 거고, 이거는 뭐 POR로 볼 수 있는 거죠. 프라이스, 영업이익이 영어로 뭐더라? 아퍼레이팅 어닝? 아니 하여튼 POR이라고 칩시다 그냥. 그러면 우리가 POR이 10배 이하면 저평가라고 보고, POR이 10배가 초과되면 우리가 고평가라고 볼게요. 그러면 최근 5년에 가장 낮은 이게 26조죠. 그러면 지금 현재 296조니까 26조로 나누게 되면 이 당시에 POR 값은,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POR 값은 약 11.3배가 됩니다. 그러면 약간 높은 수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558조를 벌었어요. 나누기 58조로 하면은 약 5.1배가 됩니다. POR이. 그러면 제가 10배 이하면 싸다 그랬는데 거기서 50%나 더 떨어졌기 때문에,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가격인 거죠.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296조인데 삼성전자의 최근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약 그 POR 기준으로 5.1배하고 약 11배 사이에서 매겨져 있다. 지금 가격이. 그렇죠.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긴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해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가장 많이 벌었던 해의 58조로 가치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2015년도에 기록한 26조를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굉장히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있죠, 제가. 그쵸? 예. 이런 식으로 가치평가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쵸? 그게 상식적이니까. 그래서 이 과거에 발생한 이익으로 현재의 시가총액을 평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그냥 제가 이제 정한 거니까 POR이 10배 이하면 저평가고 10배가 초과되면은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했죠. 그러면 제 친구한테도 너 삼성전자의 어떤 그 이익을 벌어들이는 사업부에 대해서 아느냐?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당연히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사업부가 있는지는 알아요.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사업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업부고, 또 뭐가 있더라? 그 다음에 가전사업부가 있죠. 큰 게. 아마 여러 개가 더 있을 건데, 이 세 개가 아마 이익을 대부분 차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스마트폰 사업부는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가전사업부는 어떤 고급형 TV는 잘 팔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가전도 어느 정도 팔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D램이 주력인데, 이게 주로 나가는 쪽이 서버,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PC, 가전 이런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가전은 소소하다 그랬고, 서버 D램은 약간 괜찮은
수준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은 망가졌고, PC 부분도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그냥 단순하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올 한 해는 작년에 27조 정도 벌었는데 올해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주요 사업부의 어떤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뭐 예상 실적은 약 35조를 잡아놓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35조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쵸? 그리고 1분기에 한 6조 정도 이렇게 발표 나왔죠. 약 6.4조인가 영업이익 나온 게. 그러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35조를 찍으려 그러면 2, 3, 4분기 확 좋아져야 되는데 2분기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3분기는 이제 모르죠. 3분기는 이제 7, 8, 9월이 돼야 되니까 이때 가면은 이제 코로나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얼마 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다음 분기도 얼마 벌지 알 수가 없고, 그 똑똑한 애널리스트도 이번 1분기가 얼마가 나올지 정확히 맞춘 애널리스트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뭐 레인지를 어느 정도 정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번 분기 맞췄다고 쳐봐요, 어느 애널리스트가. 그러면 그 애널리스트가 과연 올 4분기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하면은 진짜 애널리스트 하면 안 되죠, 그분은. 그런 분들은 애널리스트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뭐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다 쓰긴 하지만 개인적인 면대면으로 얘기해서 물어보는데 올해 삼성전자는 얼마 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애널리스트는 안 되고, 대신에 삼성전자의 사업부가 이렇게 있고 영업이익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고 현재 그쪽의 어떤 산업 섹터가 그 방향성이 어떻고 해서 이 정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괜찮은 거죠. 상당히 좋은 애널리스트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말이 자꾸 좀 많아지긴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가치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제가 2018년도에 이 58조 갖고 가치평가를 해서 야 삼성전자가 싸대니까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15년도에 기록한 26조를 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비싸대니까 삼성전자는 비싸서 지금은 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무상보리심이 헛소리 하는구나 단박에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엄청난 말발로 삼성전자에 대한 스토리를 막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막 50조, 60조, 70조 벌어 나갈 거야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그려주면 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뭐냐면, 내가 삼성전자를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정도 비즈니스에 대한 그 이해도가 생기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러한 그 실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실적 53조, 58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는 왜 26조밖에 못 찍었는지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를 공부해 보니까 앞으로의 반도체가 뭐 5G나 어떤 뭐 이제 스마트폰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될 거고, 그리고
어떤 5G로 인해서 트래픽 용량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쵸? 뭐 가전도 이제 뭐 IoT라 그래서 가전들도 트래픽하고, 그래서 램이 엄청나게 사용될 거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쪽의 투자로 인해서 메모리에서 그 세계 1위를 하는 것처럼 뭐 비메모리에서도 세계 1위를 할 거다. 그리고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결국은 애플을 따라잡을 것이다. 뭐 이런 판단이 내리면 뭐 60조, 70조 버는 게 언젠가는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삼성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어지면. 그러면 그 60조, 70조를 언제 벌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안에, 10년 안에 가능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면, 그쵸? 판단을 내렸는데 약 60조 번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앞으로 그런 산업이 호황으로 바뀌면, 그러면 현재 296조니까 296조 나누기 60조를 해버리면 PUR이 4.9배입니다. 그러면 내가 PUR이 10배가 적정 가치라고 그랬는데 4.9배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저평가인 거죠. 그렇게 찍는 순간이 오면, 그쵸? 그러면 10배가 적정 가치니까 600조가 적정 가치고, 지금 296조니까 약 2배 상승이 가능한 겁니다. 그쵸? 적정 가치에서 거래받는다면. 그리고 만약에 진짜 60조, 70조를 찍어버리면 PUR 10배에서 거래될 리가 없겠죠.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훨씬 더 높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투자 포지션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이제 저평가냐 아니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느 기업이 얼마를 벌어들일지 예측하고 건전하게 추론하는 게 중요하지, 현재 저평가 여부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중요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투자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포지션을 잡을 때. 그쵸? 그렇지 않으면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투자가. 강원랜드. 강원랜드를 한번 보면 지금 4조 4천억 정도 됩니다. 4조 4천억 정도 되는데, 뭐 강원랜드의 어떤 그 비즈니스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죠. 그 강원도에 있는 강원랜드입니다. 그 합법적으로 도박을 하는 곳이죠. 합법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매출액이 이렇게 플랫하죠.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GDP 총량제라는 법의 제한을 받아서 제 기억으로는 GDP의 3%인가 2%인가 그 정도 수준의 매출액만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달성되는 영업이익도 뭐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배당을 보면 배당 수익률이 지금 여긴 3%인데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배당 수익률이 지금 이제 좀 올라서 그런데 4.35%네요. 작년에 얼마 줬지? DPS 900원 줬네요. 작년에 900원 줬으니까 나누기 20750. 지금 현재 4.3%가 맞습니다. 바닥에서 좀 올라서
이 저점에서는 이제 좀 더 비쌌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리스크가 있어요. 그 뭐 탄광법인가? 그 뭐 강원도 탄광법인가? 관광진흥법인가? 이제 그게 뭐 폐지가 되느냐 연장이 되느냐 지금 뭐 그런 심각한 리스크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연장이 안 되면 이거를 없애야 되니까.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연장을 해주겠죠. 예. 왜냐하면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없고, 그리고 만약에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만약에 그 관광법이 폐지가 돼갖고 강원랜드가 없어졌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도박을 하겠죠. 그러면 뭐 국부 유출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돈이 해외로 나가는 거겠죠. 이 돈이.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특별법을 없애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냥 어느 정도 제한을 두면서 계속 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가 그 시총이 아까 얼마 4조 4천억이었죠. 예, 시총이 4조 4천억이었고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해보자고요. POR 10배가 적정 평가라 그러면 지금 POR이 작년 값 기준으로는 낮네요. 예, 그쵸? 10배가 안 되니까 저평가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현재 그 적용되는 법 테두리 안에서 큰 이변이 생기지 않으면 이 매출액과 이 영업이익을 계속 찍어줄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쵸? 예, 좀 재작년에는 안 좋아한 그 아마 GDP 그 총량계를 맞추니라고 이 매출액을 아마 줄였을 거예요. 지금 이것도 늘려달라 이런 뭐 그 정부에 대한 압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늘려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보면 앞으로 20년,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보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영업이익을 4,300억 내지는 6천억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POR이 10배 이하로 내려가서 낮으면 낮아질수록 강원랜드를 저평가 영역에서 사는 것이 될 거고, 그쵸? POR이 10배 이상에서 사면은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이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요 라인을 보면 2017년도부터 이게 그 영업이익이 줄었어요. 그쵸? 6,186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줄었죠. 그러니까 주가도 이때 정점을 찍고 이렇게 주가가 계속 빠졌습니다. 예, 주가가 빠졌고 요즘 시장 상황도 좋지 않으니까 쭉 뺀 거죠. 쭉 뺐는데 이제 더 빠지면 확실하게 저평가 영역이 될 것이고 큰 이변이 없는 한 나중에는 6천억까지도 벌 수 있고, 그리고 어떤 GDP 총량제 그게 풀리면은 뭐 7천억, 8천억까지도 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이익이 상승하니까 주가도 상승하게 될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동안 배당을 4.3%니까 만약에 10년을 보유한다고 가정해서 가면 투자 원금의 약 43%는 배당으로 회수하는 게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2750원에 샀는데 10년 뒤에도 2750원이면 그냥 내 기대 수익률은 배당 수익률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뭐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시대가 바뀌거나 해서 GDP 총량제가 풀리는 날이 만약에 10년 안에 온다 그러면 뭐 주가는 당연히 슈팅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투자 포지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기업 분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5년, 10년 장기 보유하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내가 2750원에 샀는데 이게 더 안 떨어지고 그냥 유지만 되면 보유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쭉 떨어져 갖고 한 20-30%의 평가선을 유지한 채 한 1-2년 정도를 가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그걸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추가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기업 분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보유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게.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유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를. 장기간 보유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기업 분석보다 더 투자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질, 뭐 요구되는 조건, 그게 바로 장기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 판단에 대해서 주가에 흔들리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투자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투자에 성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투자에 성공하기가. 투자에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무슨 얘기를 할까? 이거를 마무리를 이제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지, 주식을 사기 전에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몇 년을 보유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익의 증거가 몇 년 안에 올 것인지. 물론 이게 맞냐 틀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미래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저 녀석이 또 외지서. 이거 보시면 이거는 퀀트킹 자료인데 강원랜드죠. 강원랜드인데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2010년도부터 이제 이때 2009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때문에 이제 떨어진 거고, 그쵸? 2010년도에 영업이익이 그 5,500억, 11년도에 4,800억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12년도에 4,000억까지 찍으니까 이렇게 또 내려갔죠. 그리고 13년도에 이거 영업이익이 하락했는데 불구하고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려워요. 막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어려운데, 우리가 뭐 11년 기준으로 보면은 4,800억에서 결국은 6,100억으로 간 거잖아요. 예. 증가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죠. 약 20% 정도 증가가 나왔다고 볼 수 있나요? 영업이익 증가가. 그러니까 주가도 그만큼 상승하는 거예요. 별로 상승이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가 나와야 주가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 폭이 낮으면 상승폭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오늘도 뭐 주저리 떠들긴 했는데, 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녹화를 하기 전에 어떤 그 생각을 했다가 녹화를 하면서 조금씩 얘기가 다른 데로 새는 것 같긴 합니다. 약간 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큰 그 차이는 없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유념하셔라. 그리고 현재 PBR 밴드를 보면 서브프라임 때보다 더 떨어져 있네요. 주가가. 그러니까 상대적인 지금 저평가 영역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 주가가 다시 이렇게 상승하려 그러면 필요한 거는 이미 저평가인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이익 증가가 나오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배당 수익률이 중요한 거죠. 배당을 많이 줄수록 기다릴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잖아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게 중요하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 벤자민 그레엄이 괜히 인내력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저거 한번 볼까요? 다우로 한번 볼까요? 다우 지수 선물. 요거 한번 볼게요. 지수 선물이 지금 어떻게 되나? 뭐 약간 상승 중이네요. 뭐 나쁘지 않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좋은 내용으로 계속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물리지 않고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그런 기업을 발굴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제가 천재는 아니니까 뭐 그런 기업만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있어요. 맞아. 요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아주 보석 같은 종목을 찾으려는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주식 투자자들한테.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못 찾아요. 그런 거를 찾을 수가 없고요. 그런 거를 찾는다기보다는 시장에 뭐 널리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보석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종목을 찾으려는 습성이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면, 지가 먼저 사서, 남들이 알아보기 전에 지가 먼저 사서 딱 오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 막 사겠지, 좋으니까. 그러면 그때 팔아먹고 싶은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시장에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리포트 나오는 것도 많고. 이 종목이 지금 미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남들이 보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길거리에 흔히 널려있는 그런 종목이 미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능력을 기르는 게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정말 미인 같은 종목은 시장에 널려 있습니다. 알아보질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